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22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번 정도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충분히 했었고, 조금 이제 뒤쪽에 시행규칙 쪽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자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시설법 쪽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요거 3일,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봤었죠. 면제나 연기 신청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본서에게 제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체 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장 또는 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3일입니다. 자체 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저 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해줘라. 이런 3일. 근데 면제나 연기는 대부분 다 3일이죠. 우리 소방법상에. 자,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여기 갔을 때 잘 보실 게 뭐냐면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 자, 이 두 사람들을 관리업자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관리에서 자체 점검, 그쵸? 자체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죠. 대부분 이 사람이 나간다. 관리업자가. 그죠?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을 관리업자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자, 요거 잘 보십시오.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관계인에게 제출한다. 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죠? 이거 제가 날짜 꼭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서에게 서면이나 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거나 또는 청장이 정하는 전산망에 내준다라고 나와 있죠. 보고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리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저희 여기 종합점검해 주세요. 또 이제 뭐 작동점검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관계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10일 이내에 관계인한테 결과 보고서를 준대요. 그럼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관계인은 그저 15일 이내에 본서에게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서면이나 보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류 같이 넣어주래요. 그죠?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라던가 또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이행 계획서. 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줘라. 사항에 가보면 본서에게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고요. 자체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정한대요. 이 안에 고쳐라. 이 안에 고쳐라. 그래서 수리나 정비할 땐 10일 이내에 수리 정비하고 철거하고 교체할 때는 20일 이내에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다 설치하는 경우. 좀 더 길겠죠. 그죠? 이런 날짜들. 그리고 이행계획을 완료하면 또 그 이행계획을 제대로 했다. 이행을 제대로 했다라는 걸 또 보고를 해줘야죠. 본서에게. 날짜들이 엄청 많아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1번 문제처럼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조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쭉 갔을 때 여기 15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관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기술사는 법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라. X.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 날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빠짐없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두 번째가 보면 다음 보기에 들어갈 날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수리 정비, 철거 새로 교체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며칠이냐면 10일이랑 20일이었죠.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라고 나와 있죠.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 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 위반 사항이 해결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대 위반 사항은 발견을 하면 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쭉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얘라 그랬죠. 이거 중대 위반 사항. 그죠? 해당하는 내용.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고 이미 기출됐습니다. 얘는. 이미 기출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꼭 암기를 해주셔라.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해드렸던 거거든요. 심화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번엔 책 안에 아예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중대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3번에 가보면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수동 방출이 아니고 자동 방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뭐가 바뀌든지 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가셔라.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 완료의 연기.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빨리빨리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행 계획 완료의 연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건 예의 연기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죠?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출장 이런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사유예요, 사유. 연기 사유. 그리고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이런 것도 다 3일이죠. 연기에 대한 것들은 다 3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사유라던가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3일이다. 자, 점검기록표 게시. 우리가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사람들, 그죠? 관계인은 관리업자 등 점검일시 점검자. 자체 점검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기록표라는 거에 게시를 해서 꼭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주래요.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본선은 전산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해줘라.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있죠. 요거. 특히 여기가 보면 관리업자 등 점검일시, 점검자 이런 것들을 점검기록표에 기록을 해서 우리 거기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 가보면 자체 점검 기록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아셨죠? 네. 그리고 뭐 결과 공개.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여기 게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요거 작성을 해줘라. 게시를 해줘라. 30일 이상 게시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 가보면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점검일시, 점검자, 관리업자 등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는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아직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아직은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업무 위임 위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임 위탁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청장이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청장이 기술원. 그러니까 시설법에 가보면 청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누가 봐도 청장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장이 이거를 본인한테 권한이 있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대신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염 성능 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라던가 형식 승인, 변경 승인, 형식 승인의 취소, 성능 인증, 변경 인증, 우수 품질 인증, 뭔가 여기에 관련된 거죠. 소방 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다 어디에? 기술원에 위탁을 하더라. 어디에 위탁을 하더라? 기술원에 위탁을 하더라. 자, 청장은 37조 3항 및 40조 2항에 따른 제품 검사 업무를 제품 검사예요. 형식 승인과 변경 승인은 청장이 기술원에 하는 거고 청장은 제품 검사를 자 보세요. 여기도 기술원에 할 수 있어요. 기술원. 근데 여긴 전문기관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보통 기술원에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제품 검사, 방염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은 청장이 어디에다가? 기술원 쪽에. 근데 여기는 뭐도 들어가 있다고요? 전문기관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5번에 가보면 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대요. 청장은. 표준 자체 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되는 내용, 특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점검 능력 평가.
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 관련된 것들은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한대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위에 여러분들 가시면 요 1항 있죠, 1항. 요거, 요 2항. 요거 잘 보시고 3항 잘 보시고 5항 잘 보시고 요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 시설법상의 위탁은요. 아셨죠? 그래서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법조항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법상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3번 갔을 때 청장은 제품 검사 업무를, 여기 안전원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제가 어디에 위탁한다? 기술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54조에 가보면 조치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청본서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수거 폐기 교체 조치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돼 있으니까 해라 라고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에, 그죠? 이런 결과에 따른. 그러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다?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기 신청을 받은 청본서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다짜가 빠졌네요. 한다. 맞습니까? 이런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행령 제49조에 가보면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치명령을 이때까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를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대요. 나 이날까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럼 기간 연장을 언제 할 수 있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됐을 때, 질병, 사고, 출장, 그리고 조치명령 등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것들 말고 저는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이거지 않을까요? 요거. 그죠? 그래서 조치명령의 종류 있죠. 조치명령 등의 종류. 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명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했을 때 1번에 가보면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은 없다. 뭐만 있다?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만 존재하더라.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화재 예방법 심화조항이라고 나와 있죠? 화재 예방법. 그럼 화재 예방법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재 예방법에 가보면 이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었냐,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해서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각호에 포함되는 사항, 그래서 보통은 요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 많긴 해요. 근데 문제로 구성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지. 문제로 구성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번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인데 여기 교육보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걸 다 외우고 이런 내용이 또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21조입니다. 21조. 화재 안전 영향 평가라고 들어가 있는데, 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청장이 화재 원인이나 연소 과정,
조사 분석한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이름이 뭐다? 화재 안정성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화재 안전 영향평가라는 게. 그러면 충분히 신출 문제에 또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데 이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 화재 현장 및 자료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 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 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고, 주어가 누구다? 청장이다라는 거. 주어가 청장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여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본부장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화재 안전 영향 평가를 여러분들 청장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심의회가 있어요. 여기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대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부의 사람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 12명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심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또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에 둔대요. 청에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지원단을 둘 수 있고,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또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조항 예제에 가보면 요게 청장이라고요. 청장. 그죠? 두 번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청에 둔다고요.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지원단을. 그리고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지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정한다. 자, 아니면 24조 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 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가보면 제가 예전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 자위 소방대에 대한 건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위 소방대는 뭐를 정리해 가시냐면 거기 이제 업무라던가 여기 가보시면 안전관리자는 자위 소방대를 꾸리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유도, 인명피해,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사람이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1명씩을 각각 두래요. 대장 1명, 부대장 1명. 평성 조직의 인원은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라.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과 같다.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대요. 그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그 임무를 대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 팀 명칭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팀에서 뭘 하는지. 초기 진압을 담당하는 팀. 피난유도는 당연히 대피시키는 업무겠죠. 그죠? 피난약자를 대피시키는 업무. 응급구조팀은 구조 및 응급조치. 방호안전팀은 화재 확산 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 됐죠? 3.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초기 대응 체계를 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을 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 위치라던가 근무 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고 편성 상태 및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해 소방교육을 또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뭐를 알고 계시냐면 여기 갔을 때 이 업무 있죠. 업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팀명 있죠. 팀명.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팀명. 그리고 그 팀이 뭘 하는지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도 연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를 한다. 자위소방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여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2년간 보관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꿔놓은 건 요걸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걸 바꿔놨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팀명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아셨죠? 그리고 업무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내용에 가보면 불시 소방훈련 교육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어디를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냐, 요게 의교노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의교노. 숙박은 없다. 그리고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쪽에 가보면요, 42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게 대통령령 42조에 나오는데, 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에 통보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관리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도지사는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이라는 걸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누구에게? 청장에게 통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에게 통보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특별관리 기본계획이라던가 이 시행계획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로 제가 만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3년마다 나와 있는데 이게 5년마다라고.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도에 통보를 한다. 그리고 이런 날짜들 한번 보시고, 여기 갔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법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그냥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셔라 라는 개념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41조, 요건 이미 시험 문제 나왔죠. 제가 매년 해드렸던 건데, 예방안전진단 대상.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암기하십시오.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셨죠? 올해는 요거 바뀌어 나왔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역시설이 얼마 이상일 때 쭉쭉쭉쭉 해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청문에 대한 내용도 예방법상의 청문, 권한의 위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그죠? 권한의 위임도 한번 보시면 좋다. 권한의 위임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디 법에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장이, 그죠?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 근데 안전관리자나 보조자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다 관서장이 어디에다가 안전원에 위탁한다라고 나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방법상에 어떻게 보면 심화조항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48조 받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공사업법 나오죠. 맞습니까? 공사업법.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법 12조에 뭐가 나와요? 시공이 나옵니다. 시공. 그럼 시행령 별표 이 마목에 가보면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해서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이 2개 공사 현장을 들어가면 원래 안 되거든요. 다만 연면적이, 그죠? 3만 제곱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이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죠. 맞죠? 근데 다음의 경우는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원래 소방기술자는 현장마다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거죠. 2개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 미만이래요. 다만 그 연면적 합계가 2만을 넣으면 안 되고, 그죠?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2만이 넣으면 안 되고, 5,000제곱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000제곱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를 하는 경우, 5,000제곱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000제곱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를 하는 경우인데, 5,000제곱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을 넣으면 안 된대. 여기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5,000에 2만, 5,000에 2개, 5,000, 5,000, 1만, 이런 것들을 숫자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 교묘하게.
그래서 여기 두 개 현장에 두 개 이상의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도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2번 이런 식으로 체크 같이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7조입니다. 공사감리자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신고에 가보면 이 지정 신고 첨부 서류 있죠.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조항이 은근히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프린트로만 했었어요. 원래 수업을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책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이 심화 조항을 못 드린 게 내가 지금 천추의 한인데, 작년에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서류. 그래서 내가 만일 감리자 지정 신고를 하면은 감리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 등급 증명 서류, 공사감리 계획서, 설계 계약서, 이것도 뭐 공사 계약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 감리 계약서입니다. 공사 계약서는 없어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 서류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뭘 바꿔놓은 거냐면 선생님 종류가 다 맞는데요? 전자문서도 다 포함입니다. 아셨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낸 거니까 보시면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제 깊은 뜻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이런 구성 인원수 제가 보라 그랬죠?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하도급에 대한 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에 이런 것들, 뭐 위원 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출석, 과반수 찬성, 그쵸?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제가 냈죠. 그래서 뭐 과장급 직위 이상 공무원, 그죠? 연구기관의 연구 임원, 박사 3년, 대학 조교수, 기술사, 딱 기술사만 돼요. 근데 여기 관리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죠? 그리고 위헌물법은요, 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위헌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용 중지 조항에 가보면, 맞습니까?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에 가보면 안전조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얘가 또 찝찝하다 올해.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 등의 출입 통제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그러니까 내가 만일 중지를 한다, 제조소 등을. 그럼 그 안에 위험물이 그대로 있고 내가 잠깐 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쉴 때 그 안에 있는 위험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전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 안전조치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가연성 증기 제거.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용 중지 사실을 게시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 좀 잘 봐주시면 저 믿고 요 4가지 정도. 그래서 여기 아닌 것은 했을 때 2번에 가보면 안전관리자를 굳이 배치해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탱크 시험자도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탱크 시험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회사예요, 회사. 아셨죠? 그럼 회사를 내가 등록을 하고 싶을 때 요 필수 인력, 요거는 암기해 가십시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 검사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및 침투 비파괴 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보단 당연히 필수 인력 쪽으로. 그죠? 그래서 필수 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누설 비파괴 검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갔을 때 여기 가보면 누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침투. 그러니까 누설 비파괴 검사는 요 밑에 갔을 때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에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체 소방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 사류에 3,000배, 그죠? 그리고 사류에 50만 배. 뭐 그게 더 중요하지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취급소 기준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 그랬죠. 최근에도 나왔다고. 이거 뭔지 아시죠? 화학 소방차에 갖춰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체 소방대가 설치가 제외가 되는 일반 취급소 기준은 보버, 이동, 용기, 유압, 윤활유 이런 거, 광산, 보버, 이동, 용기, 유압, 윤활유, 광산,
단어 위주로 체크를 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3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거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1번에 가보면 자체 소방대를 두는 일반 취급소 중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옥내 저장 탱크는 따로 없었죠. 아까 이동 저장 탱크 있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번이 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분말 방사차 방사 능력이 여기가 30이 아니고 얼마예요? 35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사고조사위원회 꼭 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사고조사위원회.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이 누가 되고, 이런 내용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명수 제가 바꿔놓은 거죠? 요게 9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위에 가보면 7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7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법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점프책이라던가 또는 이제 정규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어차피 한 번씩,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추가를 시켜서 세팅을 해 가시면 문풀대 갔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나중에 갔을 때 법규도 대략적인 길이 좀 보일 겁니다. 아직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규가.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계로는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점프 교재랑 이론 교재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진짜 술술 풀려요. 진짜요, 여러분. 근데 법규가 이제 암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또 많고,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조항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추가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때 또 많이 드리니까 그때 또 문제로 좀 정리를 해 가시면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이제 문제로 풀어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점프 법규도 제가 교재를 좀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학계론 점프, 법규 점프에서 이 점프 과정에 대한 거 제가 종강을 좀 했고요. 다음 주에 제가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날 그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0월과 11월은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 놓고 이제 10월, 11월이 또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부터는 그냥 모의고사 쭉 들어갈 겁니다. 12, 1, 2 이렇게 해서. 아셨죠? 그때는 이제 레벨 1이나 레벨 2 이런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시험까지. 자, 이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안내 영상 하나 찍고, 이제 제가 첫 주에 문제풀이 교재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내가 진행하는 것들은 뭐 프린트로 첫 주는 대체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둘째 주부터 해서 이제 책으로 나왔을 때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만일 책이 안 나온다면, 지금 책을 막 편집 중인데 이게 책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편집하는 게. 저기 출판 직원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나오면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면서 같이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